네. 안녕하세요. HP 아르바 이경석, 안성래 매니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고객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짧은 40분 동안 어떤 좋은 내용들을 발표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HP 아르바 솔루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인트로 잠깐 보셨겠지만 HP 아르바의 컴웨어 제품 솔루션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일 발표 내용은 HP 컴웨어 스위치 특징 및 효과, HP 플렉스 패브릭, 플렉스 네트워크 솔루션 소개, 신규 OS입니다. 컴웨어 9 소개, HP SDN 솔루션인 IMC 오케스트레이터 소개 및 데모시연, 마지막으로 왜 HP 컴웨어에 하는가 순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TM 23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분 동안의 짧은 시간에 어떤 좋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야 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르바 솔루션에서도 상당히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 발표에서 컴웨어 솔루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큰 세션에서 컴웨어를 소개하는 부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있는 것 같습니다. HP 컴웨어 솔루션은 지난 10년 동안 저희 HP의 주요 판매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요 제품, 판매 제품이고요. 그러면 왜 HP 컴웨어 솔루션을 고객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 주실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몇 가지 이유 중에 HP 컴웨어 솔루션은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공인인증 테스팅 기관에서 제품 성능, 기능, 인증, 많은 테스팅 통해서 고객분들이 만족할 만한 신뢰 있는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있었습니다. HP 컴웨어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에서 엣지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제공을 해드렸고, 세 번째 이유는 HP 컴웨어 OS는 데이터 센터 기술이나 아니면 어드밴스드 기술을 사용할 때 라이센스 없이 컴웨어 OS 자체대로 프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고객분들이 HP 컴웨어 제품을 이용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 안성래 매니저가 HP 플렉스 패브릭, 플렉스 네트워크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래 매니저. 네, 이어서 HP의 플렉스 패브릭 솔루션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HP의 플렉스 패브릭 스위치군은 총 3개의 제품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듈러형, 샤시형, 박스형 이 3가지 제품군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으며, 그중 코어 제품의 경우에는 12901부터 12916까지 최대 16개의 라인 카드를 지원하는 12900 시리즈의 샤시형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900 시리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많은 고객사에서 코어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일 뿐만 아니라 패브릭 모듈의 지속적인 성능 개발과 라인 카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고객사에서 찾아주고 계시는 제품입니다. 또한 최근에 12904와 12908에 400G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라인 카드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액세스 제품입니다. 액세스 제품은 박스형과 모듈형 2가지 제품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최근에 5960 시리즈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596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400G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24포트, 총 32포트의 400G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스위치입니다. 앞서 잠깐 저희 컴웨어의 플렉스 패브릭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듈형 스위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듈형 스위치에는 현재 10G, 25G, 40G, 100G 등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라인 카드가 출시가 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 플렉스 패브릭 제품군의 5945 제품의 경우 이제 원유의 박스형 스위치가 있지만 그 외에도 2슬롯형과 4슬롯형의 제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 카드를 통해서 5945에 장착을 함으로써 유연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12900 시리즈의 H 모듈에 해당 라인 카드를 장착을 함으로써 5945에서 사용하였던 이 라인 카드들을 12900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HP 플렉스 패브릭 네트워크, 플렉스 패브릭의 12900 시리즈의 경우 총 3가지 제품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이제 H 시리즈, 그리고 X 시리즈, H2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별로의 구분은 12900에서 사용하는 패브릭 모듈을 어떤 패브릭 모듈을 사용하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H 패브릭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H 시리즈, X 패브릭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X 시리즈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H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원지부터 백지까지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의 코어형 제품으로서 일반적인 레거시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2902의 X 시리즈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데이터 센터의 코어형 스위치이지만 SDN, 저희 뒤에서 소개시켜드릴 이제 IMC 오케스트레이터라는 SDN 컨트롤러와의 연동을 통해서 VXLAN, EVPN,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등과 같은 SDN 환경을 구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코어형 스위치입니다. H2 시리즈의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400G 라인 카드가 출시된 제품이면서 동일하게 X 시리즈와 SDN 컨트롤러와 연동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H 시리즈와 X 시리즈와는 조금 다르게 이 H2 시리즈 제품의 경우에는 차세대 OS는 커메어 9으로 현재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960 시리즈에 대한 제품 소개입니다. 5960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대형 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업의 대형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400G의 고성능 스위치입니다. 2가지 제품군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32포트 중에 24포트는 200G까지 지원, 플러스 8포트에 400G를 지원하는 제품군 하나와 32포트 모두 400G로 지원하는 제품군 하나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100G부터 400G까지의 다양한 고성능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스위치이지만 스플릿 케이블을 통해서는 10G까지의 다운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12900 H2 시리즈와 동일하게 커메어 9 OS로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SDN 컨트롤러와 연동을 통해서 리프 스파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5960 제품의 경우에도 또한 동일하게 별도의 추가 라이센스 없이 모든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메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이 2대 이상의 스위치의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합쳐서 사용을 하게 되는 이 IRF, 즉 2대의 물리적인 스위치를 하나의 논리적인 스위치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이 가상화 솔루션인 IRF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커메어 제품에는 멀티셔시 레그를 지원하는 솔루션 없냐라는 질문은 종종 해주시는데요. 저희 커메어 제품에도 이 DRNI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멀티셔시 레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제 레거시의 액티브 스탠바이, 즉 VRRP를 사용한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이면서 루프 구조로 인한 STP 블락포트를 형성하는 레거시의 구성이 아닌 DRNI 구성을 통해서 액티브한 게이트를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룹 구조에서의 하단 다운링크를 멀티셔시 렉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루프리한 구조의 고가용성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DRNI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컨트롤 스위치는 개별 컨트롤 플레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엔드포인트의 장비에서는 이 DRNI 스위치를 단일 장치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DRNI 인터링크 경우에는 10G부터 네트워크의 트래픽 양에 따른 100G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는 패킷 로스 없는 무중단의 ISSU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희 커메어 제품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드린 IRF와 이 DRNI, 이 가상화 솔루션을 어떤 제품에서는 IRF만, 어떤 제품에서는 DRNI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닌 이 커메어라는 단일 스위치 하나에서 이 2개의 가상화 솔루션을 같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DRNI를 지원하는 제품군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캠퍼스 네트워크의 이제 플렉스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이제 5140 EI를 제외한 5140 HI부터 모두 현재 DRN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렉스 패브릭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현재 모든 컴웨어 제품군이 이 DR이라는 가상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나 구글 바드 등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한 번 정도는 사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습형 챗 GPT, 구글 바드 등의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 현재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5G 등과 같은 이러한 산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데이터 양을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에서는 보다 고가용성의 높은 대역폭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현재 실제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100G에서 400G로의 전환은 현재 고려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앞서 소개드린 5960 시리즈와 저희의 12900H2 시리즈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의 400G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에 따른 선택사항 부분입니다. 기존 5945나 5944, 5710 등의 제품으로 데이터 센터의 리프 스파인 구조를 가지고 있던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저희 5960 제품이나 12900H2 제품을 통해 슈퍼 스파인 구조를 가져가게 되고, 이를 통해 스파인에 대한 확장성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당연히 400G 업링크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의 리프 스파인 구조에서 슈퍼 스파인, 리프 이 모든 제품군들을 이제 5960이나 12900H2 시리즈로 구성을 함으로써 데이터 센터의 모든 업링크를 400G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5960의 이제 리프 스위치 사용의 경우에는 하단 링크를 스플릿 케이블을 통해서 10G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유연한 마이그레이션을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캠퍼스 네트워크 솔루션인 이제 플렉스 네트워크 솔루션입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컴웨어 제품을 사용하고 계셨고, 그리고 5130, 5510, 7500 시리즈의 제품에는 이미 EOS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대체 스위치로 5140, 5520, 7500X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캠퍼스 네트워크 스위치에 새롭게 5600HI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5600HI 시리즈 제품의 경우에는 컴웨어 제품의 최초의 멀티 기가빗 이더넷과 UPOE 플러스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5600 시리즈의 경우에는 총 두 가지 제품을 출시가 되었습니다. 24포트와 48포트의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앞서 소개드렸던 5960이나 12900H2와는 다르게 기존의 컴웨어 OS7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4포트와 48포트 풀로 멀티기가빗 이더넷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파워 옵션에 따른 풀 UPOE 플러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장 슬롯에 따라서는 맥색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확장 슬롯에 이제 10G, 40G, 25G 등의 업링크를 확장 모듈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멀티 기가빗 이더넷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확장 모듈을 현재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이러한 네트워크의 유연한 마이그레이션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저희 이경석 매니저님께서 차세대 OS인 컴웨어 9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한성래 매니저가 구성론 스위치 400G, 5960, 12900이 H2 패브릭에 구동되는 OS가 컴웨어 9이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컴웨어 OS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OS 구조입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 OS는 새로운 기술 개발, 그다음에 새로운 성능 향상 위해서는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웨어 OS도 마찬가지였고요. 컴웨어 OS는 컴웨어 3부터 컴웨어 5, 컴웨어 7, 그다음에 컴웨어 9까지 현재 진화가 되고 있으며, 이 현재 대부분의 장비들은 컴웨어 7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향상된 기술 개발과 향상된 성능을 위해서 OS가 진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컴웨어 OS 7과 컴웨어 OS 9이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잠시 설명드린 다음에 컴웨어 9에서
지원하는 신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컴웨어 7은 기본적으로 하이퍼바이저 위에 VM으로 구동되는 O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컴웨어 9은 더커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에 구동되는 O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더커의 장점이 있습니다. OS의 빠른 부팅, 그다음에 리소스의 최적화, 그다음에 빠른 마이그레이션, 확장성, 이런 이유로 지금 현재 컴웨어 9은 더커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웨어 7과 컴웨어 9, 아까 말씀드린 향상된 기술 개발이 있어서 컴웨어 7에는 지원하지 않는 컴웨어 9에서만 지원하는 기술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컴웨어 9에는 컴웨어 7에서 지원하지 않는 코어 라우팅 및 그다음에 향상된 ISSU 등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세그먼트 라우팅, 그다음에 세그먼트 라우팅 V6라는 코어 라우팅을 현재 컴웨어 9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EVPN VXLAN망을 기존의 VPLS나 MPLS로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브리징 기술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특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 베이스의 ISSU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서비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다들 다른 벤더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부팅 OS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 컴웨어 9은 좀 더 유연한 인서비스 OS 업그레이드를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컴웨어 7에서 컴웨어 9으로 진화가 되면 이 OS 체계나 컴피레이션 구성이 다 틀려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컴웨어 5에서 컴웨어 7으로 갈 때도 컴웨어 5에 있었던 모든 CLI나 구성들은 컴웨어 7이 승계를 하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컴웨어 7의 모든 기능과 CLI 부분들은 컴웨어 9이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웨어 9을 사용하시는 고객이 컴웨어 7을 사용하시는 고객이 컴웨어 9을 사용하시더라도 전혀 이질감 없는 구성을 하실 수 있고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SDN 솔루션의 IMC 오케스트레이터 어널라이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IMC 오케스트레이터 앤 어널라이저는 크게 5가지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화, 그다음에 컴퓨트, 그다음에 보안, AI 분석, 그다음에 통합 관리. 이 5가지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IMC 오케스트레이터와 어널라이저가 이 5가지 키워드에 어떤 부분이 부합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키워드 중에 AI 분석이 있었습니다. 저희 IMC 밑에 보시면 IMC 어널라이저 부분이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성능,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자동화, 보안, 컴퓨트, 통합 관리는 IMC 오케스트레이터에서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MC 오케스트레이터는 기본적으로 패브릭, 망 구성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더 효율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노스 사우스 트래픽에 대한 서브체인 연동하는 서드파티 연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한 서비스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백업, 그 다음에 원복 보안으로 롤백 등 다양한 스위치와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IMC 오케스트레이터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IMC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오토 체인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비가 장애 났으면 그 기존의 구성과 OS들을 바꾼 장비로 그대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직관적인 모니터링 및 트레이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저희 그 컴웨어 쓰시는 분들이 IMC라는 NMS가 있습니다. IMC NMS는 모듈형 베이스로 해서 상당히 확장성 넓은 그 NMS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이 IMC 오케스트레이터도 기존의 IMC의 모듈 형태로 들어가서 사용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IMC NMS는 IMC NMS 솔루션
부분인 거고, IMC 오케스트레이터는 IMC 데이터 센터용 SDN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IMC 오케스트레이터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솔루션이나 컨트롤러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아마 대부분 고객분들은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비용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안정성이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중요한 부분들은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 그리고 직관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4개의 동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로 통해서 IMC가 얼마나 직관적이고 쉽고 빠르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5가지 키워드 부분 중에 자동화,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에 통합 관리 관련한 부분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데모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자동화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IMC 오케스트레이터는 언더레이, 오버레이 자동화를 자동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와 장비 간에 통신하는 방식은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API 방식, 그다음에 템플릿 방식, CLI 방식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 IMC 오케스트레이터는 템플릿 방식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IMC 오케스트레이터는 직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망 구성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장애 발생 시 알람이나 다른 어떤 그 토폴로지 체인지 변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빠르고 쉽게 감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동영상 먼저 시연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IMC 오케스트레이터 대시보드입니다. 일단 IMC 오케스트레이터 대시보드에서 오토메이션 부분으로 가서 장비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장비를 등록하실 때 일단 인덱스와 시리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롤을 가져갈지 그 스파인, 리프, 어그리게이션, 억세스의 롤 부분 중에서 어떤 롤을 가져가실지 선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매니지먼트 IP,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당 상황에 대한 룩백 IP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몇 가지 구성 없이 장비를 등록하셔서 패브릭을 구성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장비가 부팅하실 때 템플릿을 받아오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장비에 맞는 시리얼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리얼이 맞지 않으면 그 템플릿을 받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IMC 오케스트레이터에 동작하게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장비가 부팅하면서 각자의 롤에 맞는 템플릿을 가져오면서 패브릭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파인 2개, 리프 2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 밑단의 2개는 VM 2개, 111점 대역, 112점 대역을 설정을 해놓고 리프 2번에 113, 114번 대역을 이미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당연히 통신이 안 되겠죠. 패브릭 구성이 안 됐으니까. 일단 4번까지 장비를 등록을 하시면 장비를 부팅을 하시게 됩니다. 장비가 부팅을 하면 IMC 오케스트레이터와 장비가 템플릿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롤에 맞는 템플릿을 가져오고 정상적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패브릭은 언더레이 패브릭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더레이 패브릭 구성이란 저희가 CLI에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EVPN VXLAN망을 쓰기 위한 OSPF 그다음에 멀티 프로토콜 BGP가 구성이 돼서 다 각각 네이버를 맺어서 라우팅 통신하는데 문제 없게 된다라고까지가 언더레이, 오버레이 구성이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템플릿을 통해서 지금 4개의 장비들이 전체 템플릿을 각각 받아서 구성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개의 스파인 2개, 리프 2개가 이 IMC 오케스트레이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목록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액티브 됐다고 등록이 됐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패브릭에 대한 보면 장비가 온라인으로 등록됐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 구동에 걸린 이 구성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레이 구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라우팅이 구성된 상태이고 오버레이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태까지 구성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 스파인 리프 간에 동작을 할 때 S3 동작을 하면 IP는 어떻게 지정을 할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IMC 오케스트레이터는 언넘버드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룹백하고 쉐어하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룹백 IP로 다 네이버를 맞게끔 구조되는 그 템플릿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레이가 구성이 되면 밑단의 호스트들을 각각 터널링 통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오버레이 통신을 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현재 통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게 일단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 설정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터널링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VM 간엔 통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직관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IP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인터페이스를 매핑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아주 쉽고 빠르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시보드랑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아까 언더레이 구성까지 보여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2개의 장비, 스파인 장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리프 장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테넌트가 있는데 테넌트는 아시겠지만 각각의 서비스별로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넌트 하나를 만들 거고요. 그 테넌트 하나에 아까 VM이 지금 4개의 대역을 구성을 이미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테넌트에 111대역, 112대역, 113대역, 114대역에 대한 네트워크를 포함을 해서 오버레이 구성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트워크 세그먼트 111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인터페이스 설정할 때 VLAN 인터페이스에 111번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부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윗단에 IP 어드레스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VLAN 인터페이스에 당연히 IP 어드레스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세그먼트 아이디의 111번에 대한 111점에 대한 111 게이트웨이와 서브넷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 4개의 대역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CLI로 하게 되면 몇십 줄, 최대 100줄까지 넘는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죠. 이건 CLI로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버추얼 라우터에 관련한 부분들은 L2 터널링을 통신을 합니다. 111, 112, 113, 114에 대한 터널링 통신을 하지만 각각의 터널 통신은 그 L2 통신이기 때문에 통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라우터를 통해서 이 4개 대역을 통신할 수 있게끔 라우팅을 설정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VXLAN 용어로는 S3 VNI를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IP를 다 설정을 했지만 각각의 111에서 113으로 가는 ICMP 통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도 인터페이스에 VLAN 인터페이스에 IP를 설정은 하셨지만 인터페이스에 바인딩을 해주시지 않으면 사용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트렁크든 억세스든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터페이스에 VTab이 이네이블된 인터페이스들은 이 IMC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자동으로 읽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세그먼트 VXLAN 아이디와 VLAN을 매핑을 해서 어느 인터페이스에 지정을 해줄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112에 대한 부분들을 VLAN 112를 VXLAN ID 112로 매핑을 해주는 작업만 해주시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만 지정을 클릭 해주시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LAN 인터페이스의 게이트웨이와
인터페이스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이 몇 번의 클릭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터페이스에 설정되어 있으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었던 이 컴퓨트 VM 동작하게 돼서 자동으로 이 VM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1이라는 호스트에서 112, 113, 그다음에 114번으로 정상적으로 통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VXLAN EVPN을 CLI로 쳐서 한다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CLI 너무 많고 구성하기도 너무 복잡합니다. 다만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IMC 오케스트레이터를 이용하시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몇 번의 클릭으로 이런 구성들을 쉽고 편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토폴로지 이용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 물리적인 토폴로지입니다. 장비 토폴로지를 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오버레이 통신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평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버레이 구성들이 이 물리적인 장비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매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이런 직관적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SDN 컨트롤러는 구성하기 쉽고 직관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아까 저희 SDN 그 키워드 5가지 중에 보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보안 중에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이 트래픽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그다음에 또 향상된 이 엔드포인트 그룹을 가진 향상된 이 필터링 기능을 해주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넌트 투 테넌트, 테넌트 투 VM, VM 투 VM 모두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ACL 개념과 뭔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장비들은 ACL을 가지고 있는 리소스에 한계가 있고 또 인터페이스에 걸어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반면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대부분 엔드포인트 그룹으로 지정을 해서 해당 대역을 그룹을 지정을 해서 폴리시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트래픽에 대한 널 처리를 위해서 다 드랍이나 퍼밋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데모 영상으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레이 구성을 통해서 111, 112, 113, 114 대역이 전체적으로 지금 통신을 하는데 무리 없게끔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4개의 스위치, 스파인 2개, 리프 2개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테넌트에 가면 아까 오버레이 구성한 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오버레이 구성을 해서 각각의 호스트, 라우터 VM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정상적으로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111 대역의 컴퓨터에서 112번, 113번, 114번으로 지금 ICMP가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가서 2가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트래픽을 디나이해서 퍼밋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트래픽을 퍼밋을 한 다음에 디나이를 할 것인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이 모의 테스트에서는 전체 트래픽을 퍼밋을 한 다음에 특정 대역을 디나이하는 방법들을 좀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에 거는 것처럼 엔드포인트 그룹을 설정을 합니다. 이 세그먼트 아이디에 대한 부분들을 111, 112, 113, 114에 대한 부분들을 EPG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VXLAN 터널링은 각각의 터널링이기 때문에 각각 터널링은 이 버추얼 S3 VNI가 있어야지만 각각의 대역별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버추얼 라우터와 매핑을 해주는 구성을 하게 되면요. 이 4개의 엔드포인트, 4개의 구성이 된 세그먼트가 된 EPG가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평면에는 소스, 가로는 데스티네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111번에서 111번 소스에서 113번으로 가는
트래픽을 차단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1번에 대한 부분들을 IP 통신하는 녀석에 대해서 드랍을 하고 보스로 드랍을 하겠다라고 지금 설정한 상태인데 아직 드랍되지 않았습니다. 어플라이를 안 눌러주셔서 그런 거고요. 이 어플라이를 해서 장비에 적용하게 되면 아까 111에서 113으로 가는 트래픽은 차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지금 차단이 되고요. 또한 111에서 114번으로 가는 트래픽도 차단을 하겠다. 동일하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편하시죠? 그냥 CLI 방식으로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마치 방화벽처럼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114번도 동일하게 이 필터링을 통해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통해서 통신을 못하게끔 지금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딜리트해서 정상 통신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 지웠고요. 네, 다시 정상 통신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효율적인 이 차단이나 관리 이런 목적으로 사용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EPG를 설정을 해서 EPG가 지금 뭐 4개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부분 아니더라도 다양한 EPG 구성으로 다양한 트래픽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는 이 VM 디텍션입니다. 이 VM 디텍션은 VM이 지금 어느 장비 밑단에 동작하고 있는지 해당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모 영상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아까 지금 구성되어 있는 111, 112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VM 디텍션 하는 부분들은 IP로 찾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버추얼 포트의 세그먼트 아이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1에서 114에 대한 대역들이 지금 다 정상 통신되고 있고요. 예, 지금 4개의 호스트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111.0.0.1, 112, 113, 114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어널리틱 보면 레이더 디텍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VM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루트를 타고 가는지, 어느 부분을 타고 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111에서 버추얼 포트 111에서 113번으로 네, 110, 잘 안 보였어요. 114번으로 가는 루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정을 하시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 루트를 타고 간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 보시는 이 10은 이 그 루트를 미리 체크하기 위한 프로 패킷입니다. 10개를 지금 미리 보내서 이 패스를 미리 감지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11에 있는 VM과 114에 있는 VM은 리프 1을 타고 스파인 2를 타고 스파인 리프 1으로 가는 이런 루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111에서 112로 가는 부분들은 현재 리프 1 스위치의 동일 포트에 지금 각각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 기본적으로 컴웨어 제품들은 아까 안성란 매니저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제품들은 보안적 합성 인증을 다 받았고요. 지금 설명해드린 SDN 컨트롤러, SDN 스위치 4종은 근본 보안적 합성을 모두 받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똑같이 HP 아루바 컴웨어 프로덕트에 대해 향상된 기술력, 그다음에 더 좋은 제품들, 그다음에 더 나은 기술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션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 Q&A를 좀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짧아서 지금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제가 아마 밖에 부스에 계속 있을 거고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영업사원 통해서 영업분들 통해서 연락 주시면 좋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솔루션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그 세션 좋은 정보 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좀 있으면 브레이크 타임일 텐데 브레이크 타임 잘 즐기십시오. 40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